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자, 오늘은 업비트 유의 종목 지정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패널들을 모시고 하고 싶었지만 급하게 한 관계로 저랑 저희 직원이랑 떠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대응 방법에 대한 거는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인데 사실 제 후배라서 후배랑 얘기하듯이 말을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6월 14일이고 6월 11일에 코인 25종이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됐고 5종목이 워너마켓에서 페어가 제거가 됐다고 나왔죠.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유의 종목 지정은 내가 알기로는 역대급이야. 이 정도로 많이 유의 종목이 지정됐던 적이 없어. 그전에는 그냥 이제 몇 개 정도 유의 종목 지정, 많아야 몇 개. 많아야 몇 개 정도였고, 약간 유의 종목이 지정된 게 이유가 명확했어.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곳에서 먼저 터져버린 코인들 이런 것 때문에 유의 종목 지정됐었는데, 지금은 25개나 되는데 코인의 이슈가 터진 게 25개나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 그어놓고 이 정도 기준에 미달하면 그냥 전부 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해버렸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요거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기준이 뭐고, 그 다음에 이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해가지고 유의 종목 지정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 왜 유의 종목을 지금 지정했는지, 그리고 그게 정당한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그 5월인가에 나왔었던 찌라시가 있었어. 그게 이제 6월 달에 대규모로 유의 종목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김치 코인들을 전부 다 상표시킨다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일단 나왔었는데, 그 중에 몇몇 개 코인들은 진짜 없어져야 되는 코인들이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거는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야. 내가 그 코인을 들어가지 않았어, 일단. 왜냐면 나는 그런 코인을 단타로만 치고 그런 코인을 애초에 취급을 안 한단 말이야. 장투로도 아예 없고, 1억만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코인들로만 장투를 가져가고, 스윙도 메이저 코인 위주로만 하고, 그 다음에 업비트 펌핑만 그런 코인들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난 최근에 엔더로랑 코모도도 들어갔었는데 하나는 손절이고 하나는 이쪽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나야 그런 건 떨어지더라도 철저하게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난 전혀 얘기할 필요 없었죠.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손해를 안 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계속 하락장인데 상패되니까 나와라 라는 얘기를 내가 욕을 먹으면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보고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는데 굳이 내가 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왜 순차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이 코인들로 이미 4월 달에 거래소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이 코인들로 거래소들이 꿀을 빨았기 때문이에요. 코인들 올라가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실을 얻었단 말이야.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건데, 그 중에 거래소만 확정된 수익을 얻었단 말이지. 거래량이 터져서. 그래서 잔뜩 빨아먹고 바로 이렇게 상패를 한다? 양아치잖아. 올해부터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상장되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들이야. 개발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유동성 관련된 이슈, 이런 게 얘네가 상장할 때는 없었나? 상장할 때도 있었던 코인들 진짜 많아.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지 그래도 최소 몇 달 된 코인들이란 말이야, 다. 그러면 진지하게 없애야지. 4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때 수수료 빨아먹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유의 종목 지정해서 미리 상패를 했었어야지. 한참 올라가고 나서 전부 다 수수료 빨아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상패를 하면 나는 너무 양아치라고 생각한 거지. 어디가? 업비트가 개쓰레기다. 나 그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그게 한꺼번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차근차근 천천히, 혹은 한 번 정도 다시 올라가고 나서 탈출할 사람들은 충분히 탈출한 다음에 뭐 그런 다음에 한다던가, 안 그러면 뭐 유의 종목 지정된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늘리든가. 물론 시장에 타격은 있겠지만 소명할 때는 소명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진행될 거라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지. 왜냐? 거래소가 그 정도로 양아칠 거라고 생각 안 했지.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했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일이 터졌지. 업비트에서 25개나 유의 종목 지정되고 5개는 워너마켓 페어가 상패되고. 찌라시 보면은 뭐 빗썸은 언제 이런 일 터지고, 뭐 코인은 언제 이런 일 터지고, 이런 게 딱 쓰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일어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는 일단 업비트가 먼저 저지르고 나서 나머지 국내 거래소들이 따라가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찌라시들이 존나 오거든 지금. 뭐 7월 업비트 유의 종목이 상패 예정, 6월 18일경 다음쯤 업비트 유의 종목 지정된 코인.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는데 안 겹치는 것도 있어. 이거 뭔지 알아? 그냥 찌라시다. 그냥 찌라실 가능성이 꽤 있어.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시장을 흔들기 위한 그냥 찌라시? 펌핑을 오게 하기 위한 찌라시? 그냥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내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유의 종목이 지정되면 그때 가서 대처해라. 그래도 안 늦을까요?
유의 종목이 지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미리 팔 거야? 아니요.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때 가도 안 늦는 게 아니고 그때서야 대처를 해야 맞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찌라시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뢰도가 너무 높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지금 파는 게 맞지. 근데 이건 그냥 찌라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유의 종목 지정이 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고 업비트는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 일단은 제일 큰 거는 특근법을 시행하면서 뭐 이게 적합한 거래소인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뭐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에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를 해야 된다. 실명 계좌를 해야 되고 거래소 내부적으로도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겠지. 근데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코인들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 국가에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코인들을 시장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규모로 자른 것 같아. 그런 거를 이제 김치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왜 이런 코인들을 상폐시키려고 하는지가 나와.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여기 퀴즈톡 관련해가지고 업비트랑 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어. 찌라시처럼 돌아다니는데 이게 정확히 한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거 가져온 거야. 여기 보면은 개발 활동 및 업데이트 부족, 20년 4월 이후 기터브에 업데이트를 안 했다. 그거에 나오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적은 온체인 보유자 수, 거래소에만 이걸 매매하고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갑의 숫자가 적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온체인 트랜잭션,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유동성, 거래량. 얘가 업비트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퀴즈톡에서 이제 했는데, 뭐 적은 온체인 보유자수, 적은 온체인 트랜잭션, 뭐 이거는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첫 번째 개발, 두 번째는 유동성, 거래 대금. 그럼 이거는 솔직히 존나 양아치잖아. 4월에 거래 많을 때는 가만히. 근데 나는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더하면 업비트 거래소의 거래량이,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대부분인 코인들이 유의 종목 리스트에 선정이 됐어. DMT가 디마켓인가? 맞아요. 이것도 업비트 거래 비중이 99% 넘고, 아인도 99%가 넘고, 트웨블십스도 99%가 넘고, 이러한 코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코인들이 문제인 건 맞아. 왜냐면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거래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아. 한 20%, 30%?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5%?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사실 업비트에서 상폐한다고 해서 딱히 문제될 거가 없는 코인들인 거야. 쉽게 말하면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했었어야 돼. 국내 거래소에서도 좀 더 다양하게. 네. 안 그러면 해외 거래소, 뭐 비트파이넥스나 바이낸스나 이런 데 상정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만 들으면 유의 종목해도 되는 코인들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지. 할만해서 했구나.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상장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때는 상장을 시켰어요. 거래량이 뭐 99% 되는 코인들 막 이런 거 보면은 거래소에 거의 상장 안 돼 있는데 업비트에 상장시키면 이거 거래량이 업비트에 쏠리겠는데? 이런 생각 못 할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지, 당연히. 바이낸스, 뭐 후오비 뭐 이런 데 다 상장돼 있고, 뭐 비트파이낸스 다 상장돼 있고, OKX 다 상장돼 있고, 이러한 코인들 하면은 업비트가 거래량이 조금 많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할 때 이런 걸 고려하고 상장을 했었어야지. 뭐 이렇게 상표시킬 거면. 자, 보면 에드엑스 같은 경우에도 커밋이 업데이트 된 게 작년이고, 이러한 코인들이 엄청 많아. 사실 실제로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게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얘기지. 네. 자, 디마켓 보면 2020년까지 아예 커밋수가 없어. 물론 프라이메이스를 개발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쨌든 얘기를 하면 돼. 사실 우린 프라이메이스를 개발하고 있어서 기톡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지금 2020년 이때부터도 안 됐는데 이게 1년 전부터 됐는지 2년 전부터 됐는지도 몰라. 사실 업비트에 처음 상장된 게 2018년 8월인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당연히 체크를 해볼 만한 충분한 그게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꺼번에 하냐는 거야. 펌핑 얼마큼 와서 이제 거래량 잔뜩 나와 있는 시점에서 그런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짜증 나는 거지. 자, 보면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게 거래량인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여기에 몰려 있잖아. 네. 그럼 이런 거래량에 대한 수수료는 다 챙긴 다음에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상표시킨다? 다물만 다 빼먹고.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양아치라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이렇게 하라는데 이거 기준이 이런데 우리들 어떻게 해?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특근법 요게 올해 3월인가까지 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6개월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9월이란 말이야.
그럼 그럴 거면 기준은 이미 전에 나왔다는 소리야. 근데 요 유예기간까지 해가지고 불장일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유예기간 동안 수수료 빨아먹고 나서 딱 때리는. 거래량 적어지니. 그냥 이런 행태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근데 거래소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 유예기간이지만 그 국가에서 기준을 이제 알려줬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럼 그런 걸 전문으로 공개하란 말이야. 기준을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란 말이야. 그런 문제가 없죠. 그래도 문제는 있지. 기준선을 걸렸을 때부터 유의 종목 지정해버리고 유의 종목 기간을 길게 한 달, 두 달로 가져갔었어야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최대한 적게끔 만들었어야지 이미. 근데 갑자기 그런 것도 없이 하다 그냥 금요일날 5시 반에 딱 올려놓고 다음 주까지 안 되면 이 중에 대부분 상폐될 거야. 이지를 떤 거잖아. 그렇죠. 억울하면 업비트가 깠으면 좋겠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막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대처했고 잘 대응하고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 그냥 업비트에서 일방적으로 상패를 시켰다. 우리는 뭐 큰 손해를 봐서 뭐 소송을 걸겠다,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러한 코인들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깔끔하게 할 거면 그냥 전부 다 까. 근데 난 솔직히 여기 있는 코인들 문제가 있는 코인들이라고 나도 생각해. 그리고 애초에 개발 잘했어야지. 그렇다 하더라도 업비트가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았다. 투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너무 안 좋았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업비트도 억울하면 까라. 내가 너무 업비트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코인도 문제였고 업비트도 문제였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고 이러한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봤으니까 대충 알 수 있겠지. 빗썸에 상장돼 있거나 코인에 상장돼 있거나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딱 봤을 때 개발 현황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량이 업비트 혹은 뭐 국내 거래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들어가 있는 코인도 충분히 상폐되거나 유의 종목 지정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아직 가격이 떨어지기 전이고 손실률이 뭐 한 30% 이전이면 포지션을 좀 줄인다던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이거 거래 비중을 따지는 원래 코인마켓캡 들어가면 됐었는데 코인마켓캡에서 업비트의 거래 비중을 다 빼버렸어. 그래서 거래량을 비교하려면 업비트 들어가가지고 비트코인 거래량 해가지고 다른 거래소랑 거래량 비교해서 이게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해야 되거든. 이렇게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같은 경우에도 코인게코 들어간 다음에 개발자를 누르면 개발 현황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개발을 잘하고 있는 코인들을 장투하려면 해야 된다. 네. 물려있어도 그러한 코인들로 계속 존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마 대부분 듣지 않았겠지. 2년 동안 개발 안 했어. 그런 코인 장투할 거야? 아니요, 전 안 할 거예요. 왜 하셨어요? 물론 손실이 커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코인도 정해놔야 돼. 이런 코인들은 장투로 가져가도 괜찮다. 이런 코인들은 단타로 해야 된다. 단타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무조건 손절을 시켰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건데 뭐 안타깝지. 자, 아무튼 빗썸이랑 코인원도 안 그러면 업비트에서도 2차 유의 종목 지정 이런 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결론은 코인 측 문제도 맞고 업비트도 뭐 기준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양아치라는 거지. 그 사람들을 욕하는 건 욕하는 건데 결국은 본인도 손실을 적게 해서 빠져나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적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방법은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조만간 패널을 모집할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